매일 걷기만 하면 건강한 노년? 정말 그럴까요?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들 또 건강 전문자들이 노년기 건강에 대해 해주신 중요한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그 핵심만 딱 모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걷기를 넘어서 진짜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네, 특히 60세 이후에는요, 매년 근육이 한 1, 2%씩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또 바로 낙상 위험으로 이어지거든요. 1, 2%나요, 매년? 네. 그러니까 그냥 걷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 이야기는 단순 정보를 넘어서 여러분 남은 삶을 더 건강하게 또 주체적으로 만드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네, 자료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은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사실 근육 감소나 균형 감각 떨어지는 거, 뼈 약해지는 거 이런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보면 70세 넘어서 노인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예전처럼 다시 걷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심지어 3분 중 1분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어떤 교수님은 근육을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와닿는 비유죠. 아, 근육이 방패라. 진짜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공통적으로 4가지 운동을 막 강조하던데요. 근력, 균형, 유연성, 그리고 유산소. 이거 맞죠? 정확합니다. 4가지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우선 근력 운동. 이게 근감소증, 골다공증 막는 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운동을 하고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젊을 때보다 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노력을 해도 효율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자극, 그러니까 운동량과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운동을 더 힘들게 해야 하는 건가요?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스쿼트 같은 거. 네, 그거랑 물병 같은 거 들고 팔 운동하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고 이런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하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군요. 그럼요. 헬스장 가신다면 프리웨이트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기구 운동, 스미스 머신 같은 거요? 그런 게 더 좋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주 2, 3회 하루 걸러서 하는 게 좋다고들 하시고요. 네, 꾸준히 유지하는 느낌. 알겠습니다. 그럼 균형 운동은요? 이게 낙상이랑 바로 연결된다면서요? 아까 65세 이상 안전사고의 63%가 낙상이고 그것도 집안에서 욕실이나 침대 근처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작은 노력이 진짜 중요해요. 벽이나 의자 잡고 한 벌로 서기 연습 같은 거예요. 네네. 아니면 제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돌아보는 연습도 좋고요. 그리고 실내 환경 개선도 중요해요. 조명 밝게 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하는 것들이요.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 못하는군요. 유연성 운동은 그럼 관절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목이나 어깨, 허리 스트레칭 같은 거요. 이건 매일 하는 게 좋은가요? 네,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이건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져서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 이건 여전히 중요하긴 한 거죠? 심폐 건강에? 그럼요, 중요하죠. 근데 만약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근력 운동이랑 균형 운동을 먼저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도 하세요. 우선순위를 좀 둘 수 있다. 네. 그리고 걷거나 뛸 때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분수 운동 개념을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진분수 운동이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코어 근육 같은 기초 체력, 이게 분모잖아요. 이걸 먼저 튼튼하게 다지고 나서 운동 강도, 즉 분자를 늘려야 한다는 거죠. 기초 체력 없이 강도만 높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와, 비유가 아주 쏙쏙 들어오네요. 분모를 키우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요, 너무 더울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는 피하시고 물 충분히 드시고 중간중간 쉬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네, 맞아요. 여름철 운동은 정말 조심해야죠. 근데 운동만큼 또 식단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보통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 소식해야 한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근육 때문에 오히려 젊을 때보다 단백질을 더 많이
뭐 체중 1kg당 1.2g에서 1.5g까지 먹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흡수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심지어 소화 잘 되는 흰쌀밥 같은 탄수화물도 도움이 될 수 있더니 이건 좀 의외였어요. 맞아요. 약간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근데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니까 재료를 더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도 좀 약해지실 수 있으니 소화 잘 되는 탄수화물이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없는 노화 현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노역으로 그 속도로 확 늦추고 꽤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희망적이네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신체 활동이 인지 기능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꾸준히 운동하거나 외국어 공부 같은 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슈퍼 에이저라고. 아, 네, 들어봤어요. 그런 분들처럼 뇌 노화까지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몸 건강이 뇌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죠. 와, 정말 그냥 걷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건강한 노년이라는 게 결국 근력, 균형, 유연성, 유산소 운동 이 네 가지를 잘 조화시키고 거기에 식단, 안전한 환경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각자 자기 상황에 맞춰서 꾸준히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아까 근육 손실을 세금에 비유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죠. 그렇죠. 세금도 잘 관리해야 하니까요. 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그 근육 방패를 위해서 뭘 하나 시작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노년의 풍경을 정말 바꿀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